서울을 떠나 도착한 곳 파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입구에 자리한 대형 조형물이 방문객을 먼저 맞이합니다. 섬세한 손을 거쳐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벌써 기대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경제 채널입니다. 네, 조각가 장승재라고 합니다. 네. 돌과 철, 가장 단단한 재료에 시간의 흔적을 새기며 동양적 사유를 현대 조각으로 풀어낸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 장성재 조각가.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업으로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한 지는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각가 놓은 게 아니라 저는 사범대를 왔어요. 사범대. 네. 사범대를 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 수업 과정에 이렇게 조각을 제대로 전공을 해서 배워본 적은 별로 없어요. 학부 때 학교를 다닐 때도 이렇게 뭘 만들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작업도 했었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조각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계속 작업을 해야겠다, 조각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던 거죠. 돌과 철, 가장 단단한 재료에 시간의 흔적을 새겨온 조각가의 작품을 살펴볼까요? 잠깐 이거 다 작가님 만드신 거예요? 네. 제 작업들이에요. 네. 처음 봤을 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형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저는 비구상 작업을 해요. 비구상, 구상이 아닌. 네. 일단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알 수 있는 형상을 구상 작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비구상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형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보통의 작가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저 또한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저는 제 작품은 명제가 이제 래프팅인데, 저는 이제 자연에 숨어 있는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들을 작업에 접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류를 타듯이 물이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을 보고 작업에 접목도 하기도 하고. 장성재 작가의 대표작 래프팅.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며 창작의 고됨을 놀이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형상은 있잖아요. 지구의 처음 시작은 구예요, 구. 요런 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이죠, 원. 지구처럼. 이 안에서 이제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제가 에너지를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진화를 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좀 구에서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서 한번 당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당겨 봤을 때는 이런 작업이 나오기도 하고, 한번 꼬우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물의 형상을 갖고 만든 래프팅과 또 다른 작품이 있다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이 이제 불었는데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모래사장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는 그 바람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저는 제 작업에 좀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모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며 남기는 물결 무늬와 결을 조형 언어로 해석한 장성재 작가는 이러한 자연의 흔적을 부조로 형상화했습니다. 네, 손으로 수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하나 작업할 때는 얼마나 걸리시나요? 하나 작업할 때 빠른 것들은 한 일주일, 또 많이 걸리는 것들은 한 6개월. 그럼 손 엄청 되게 고우시겠네요, 손. 손이 이쁘죠, 배곡이죠, 배곡. 뭘까요? 아니요. 상처는 좀 있어요. 이렇게 상처가 좀 난 것들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흔적들은 있는데. 거친 돌과 차가운 철을 다뤄온 세월. 손등에 남은 상처들은 창작의 시간이 남긴 기록입니다.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돌 작업만 했었어요. 돌 석조. 네, 석조를 했었어요. 그 한 6년 전부터 이제 금속도 다루기 시작했고요.
이게 금속으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환조 작업들에 이게 그 작업들을 돌로 했을 때 이게 하중 문제가 상당해요. 이걸 하나를 옮길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전시를 하면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거기 반면에 이제 금속은 사이즈를 웬만큼 키워도 다 혼자 가능하거든요. 무게가 아무리 부피가 커도 뭐 돌에 비하면 그 하중이 너무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금속으로 많이 바꿨죠, 지금은 제가. 네. 순수 조각으로 시작한 장성재 작가의 작품은 이제 도시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죠. 뭐 누구만 즐기고 누구는 이렇게 소외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하더라도 작품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죠. 공공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예술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어떤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어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공간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간을 저희들 뭐 조각가들한테 이렇게 딱 제시를 해주잖아요. 해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를 왔다 갔다 할 거고, 그게 입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런 것들 파악을 할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잖아요. 거기에 맞는 작품들을 안들을 막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그 입주민들도 예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친근감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작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골목 같은데 우중충한 골목에 있잖아요. 컬러풀하게 무슨 그림을 그려 놓잖아요. 그럼 항상 밝아진다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탄생한 작품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건물과 공공미술에 아주 어떻게 보면 접목이 잘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건물이 아주 이렇게 멋있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공공미술과 조각품을 이상한 걸 갖다 넣어놓으면 건물도 죽고 작품도 아예 그냥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건물과 작품이 하나의 일체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게 하나의 과제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미술 의뢰가 들어오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어떤 재료로 마감을 하는 건지 다 보내와요. 저한테 오면 그걸 총괄적으로 다 보고 작품을 제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게 잘 어울리게끔 해야죠. 공공미술은 단순히 작품을 세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과 작품이 하나의 풍경이 될 때 공공미술은 비로소 공간의 가치를 완성합니다. 장성재 작가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과 예술의 조화를 고민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를 작품으로 빚어내고 도시와 사람을 예술로 연결해온 조각가 장성재. 그의 손끝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탄생할지 기대해보며 장성재 작가의 새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